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는데요. 상담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상담을 진행했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내담자가 되어보는 경험을 해보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의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바람은 매주인데 매주가 힘들다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최소 2번 이상은 이렇게 상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와 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마치 상담을 받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이웃집 블루를 찾아주신 만큼 대가 없이 드리는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찾아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꼭 영상 보시고 나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 여기 계속 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사회 불안입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분의 닉네임을 민호님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기를 가지고 공유를 동의해 주신 만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상담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말투가 조심스러웠던 분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닉네임은 민호님이시고요. 20대 후반 남성이셨어요. 처음에 상담을 요청할 때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얘기하기 전부터 했던 질문에서도 많은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마디가 선생님, 제가 이거 상담받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 받는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상담 시간에만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부터 태도, 말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도 많은 키워드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체크 해두고 전부 상담의 과정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작은 행동이나 말에서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가끔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실패자, 루저,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민호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상담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이 망설였을 거예요. 상담 페이지를 열었다, 닫았다,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 영상도 엄청 시청을 했겠죠. 스스로 극복해보려고 책도 읽어보고 방에서 혼자 자책도 해보고 그런데 도저히 힘들기만 하고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아서 사실 용기를 낸 거잖아요. 상담을 받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신청을 주었을 때는 변화를 위해서 한 발짝 걸어보자는 결심을 갖고 행동한 거겠죠. 무수히 많이 망설였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러서면 결국 피하고 숨은 경험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기가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진정을 다해 당신의 노력과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기까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맞습니다. 실제로 사회불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는 비대면 상담을 하고 있는데, 대면 상담을 했을 때는 이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반복하느라고 상담실 문 앞에서부터 10분 이상을 보냈던 분도 있었어요.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굉장한
갈등과 고민이 섞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안 좋아졌으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병원에 가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던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 저 병원에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순간이 변화의 순간으로 봅니다. 늘 혼자 견디거나 참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로 극복해내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그러다가 결코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던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펼쳐져 있는 열린 결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병원을 절대 가지 않겠다 하시던 분들이 병원을 가거나 선생님 저 상담받는다고 좋아지겠어요? 했던 분이 용기를 내는 그 순간을 변화의 첫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빠진 게 아니라 도움을 받게 되면 이분은 분명 좋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의 시작으로 보는 거고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자체를 변화로 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요, 상담을 받을까 말까? 그 망설였던 시간이 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분이 상담을 받기로 결심을 하고 첫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민호님의 어려움을 들여다봤더니 이분이 평소에 회사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대답을 하지 않거나 인사를 먼저 하기가 어색해서 하지 않고 넘어갔던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민호님의 이런 속사정은 모르고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속상하기는 해도 그냥 저냥 지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업무를 맡게 된 거예요. 이것도 같은 팀에서 누군가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거절하는 말을 하지 못해서 어쩌다 보니까 민호님이 맡게 되어버린 거예요. 발표를 맡게 되자마자 가장 먼저 스쳤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였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심한 불안이 시작이 됩니다. 회사를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발표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너무 커진 거예요. 상담을 받았던 시점이 발표 2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호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고 비웃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긴장되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발표를 맡기 전부터도 인사를 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도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민호 씨에게 첫 상담 때부터 미션으로 드렸었던 게 바로 생각을 기록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이웃집 블루 영상을 이미 보셨다면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만약 모르신다면 이번 영상 끝나고 나서도 다른 것들 한번 보세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지행동 치료의 창시자인 아론백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유발된다고 말이죠. 감정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경험, 지식, 정보,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같은 상황도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모두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만났던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늦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누군가는, 더 기다려야 하나? 또 늦었어. 쟤 맨날 저래. 무슨 일이 생겼나?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생각에 따른 감정은 전혀 다르게 붙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선택하죠. 기다리지 않고 집에 가거나 연락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다시는 너랑 만나지 않을 거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같은 상황에도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민호님의 경우에도 사람들을 마주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파악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 생각의 내용을 모두 쓰도록 했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과 감정의 점수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의 흐름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고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감정일기 중에 몇 가지의 생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요. 이걸 보통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스치는 생각이에요. 회의 중에 말을 잘 못하면 모두가 날 비웃을 거야. 내 의견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긴장하면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것을 맵으로 옮겨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정확한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트리거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팀 회의에서 발표 요청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상황이 일어나면 신체 감각이 발동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불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이 상황 자체를 뇌에서는 위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위협에 따른 신체 감각이 뇌의 자극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신체 감각이 발동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생각이나 감정 이전에 신체 감각이 먼저 시작을 하고 불안이라는 신호 때문에 다음으로 생각이 떠올라요. 나 지금 불안한가 보네 라는 걸 인지하게 되죠. 그 순간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날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사람들이 내 의견을 하찮게 여길 거야. 같은 생각들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두려움, 당황스러움, 무력감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두려움은 8점, 당황스러움은 6점, 무력감은 7점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을 느끼게 되면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행동의 결과는 발표를 피하거나 발표를 마친 후에 실수를 떠올리면서 자책하거나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거나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사고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신체 감각이 떠오르고 그 신체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불안을 자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정이 더욱더 악화되면서 행동을 제약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꼭 있겠죠? 바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민호님이 하는 생각이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사고의 흐름을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사고를 논리적으로 교정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상담 때 다루었던 내용을 텍스트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날 비웃을 거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민호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상담의 과정이 진행됐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었던 적이 있나요? 했더니 민호님이 사실 비웃는 건 아니었지만 웃긴 표정을 지었던 동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죠. 그 표정이 꼭 당신 때문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민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요.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날 비웃을 거야. 이런 생각이 사실은 나의 생각에 100% 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동의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맞을 거야 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이거를 생각이 물줄기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줄기만 계속 파놓으면 물은 그쪽으로만 흐르죠. 그 길로만 흘러요. 그런 것처럼 생각도 하나의 생각만 깊게 하면 그쪽으로만 흐릅니다.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선택해요. 왜일까요? 왜냐면 뇌는 귀찮은 걸 싫어하고요. 많은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던 생각을 선택합니다. 그게 덜 귀찮고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정신 에너지를 여기에 다 들이붓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뇌는 너 그냥 늘 하던 생각해 라고 하면서 늘 하던 생각을 하도록 항상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은 사실 뇌의 그 항상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 에너지를 아끼려는 그 마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 이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에 그제서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정신 에너지를 생각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 생각을 없애려고 정신 에너지를 다 소모해요. 그럼 어때요? 없애려고 소모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는 것에 에너지를 쓸 여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재구조하는 과정에서 생각 그만해야지. 긍정적인 생각해야지. 아, 생각 멈춰. 이거에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생각을 다양하게 하는 것에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각도 한번 볼게요. 나를 부족하다고 판단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발표 내용을 다 기억하고 그것만으로 민호님을 판단할까요? 그랬더니 민호님이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역지사지죠. 민호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발표의 내용으로 상대방을 모두 판단하시나요? 그 발표 내용 하나로 그 사람의 인성, 태도, 평소의 말투,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나요? 그랬더니 민호님이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발표니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이미 알고 계시네요. 민호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도요, 발표 자료로 민호님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난 이제 끝났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럼 땡땡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기준, 그 잣대가 나한테만 유독 엄격한 경우가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95%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나머지 5% 혹은 심지어 2%, 1%의 가능성에 나는 그럴 거라고 100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1%를 나한테는 100으로 인지합니다. 여기에서 오류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주고받게 되었고요. 인지적 왜곡을 파악하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이고 이제 합리적인 사고로 대체하는 연습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일기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웃집 분류에서 제가 직접 만들어둔 일지도 있고요. 그거 없이도 집에서 간단하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 생각, 감정의 점수 매겨보세요. 그러면 인지적 재구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을 직접 본인한테 해보세요. 인지적 재구조화를 하실 때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생각을 계속하지? 난 결국 벗어날 수 없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답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요. 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답할 수 있는 질문에 물음표를 붙여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대체하는 연습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내 의견을 하찮게 여길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체적인 사고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의견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 경험과 관점을 공유할 수는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날 비웃을 거야.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떤 대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내용을 듣지만 나를 비웃지는 않아.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무능하다는 뜻은 아니야. 나 평소에 일 잘했는데? 이렇게 다른 가능성들을 보는 거. 그래서 무조건적인 긍정, 무조건 괜찮을 거야, 힘내자, 화이팅! 이런 거 아닙니다. 생각하지 말자. 그 생각 아무 쓸모 없어.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데. 때려쳐. 이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멈추자는 게 아니에요. 대안적인 사고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의견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온전히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닐 수 있어.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100% 아닐 수도 있어. 내가 1%나 5%의 가능성, 그 1%나 5%의 최악을 나 스스로 100으로 인지하고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대안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을 때가 한 6주 정도 되었을 때예요. 여기까지 온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결국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상담이라는 것을 받거나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위로받고 위안받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때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고의 흐름을 교정하고 새로운 생각의 경로를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것으로 만들어서 대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쪼개어서 많이 만들어 두게 되면 1번 아니네? 그럼 2번? 2번 아니네? 3번? 이렇게 생각이 100이었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100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10이 무너지고 20이 무너지는 정도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사고를 더욱 강화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민호님 같은 경우에도 매주 있을 팀회의에서 의견을 말하게 될 때 긴장이 당연히 올라오죠. 그때 할 수 있는 이완호흡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대응하도록 하였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예전 같았으면 그 생각이 100이었잖아요. 이제는 70, 80으로 나머지 20이나 30 정도의 틈을 두고 아까 말했던 대체적인 사고들로 그 틈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100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완전히 피하거나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폭포와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 생각 안 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보세요. 이 흘러넘치는 이 물줄기만 봐도 이거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사고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지속적으로 두고두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회불안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생각의 줄기를 만들게 돼요. 다른 생각의 줄기가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만드는 과정이 당연히 어렵죠. 강하게 흐르는 그 물줄기가 하나 있다 해보세요. 거기에 미세하게 다른 길을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걸 계속 연습하면 거기 한 번 생긴 물줄기에 그쪽의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면 원래 흐르던 물줄기보다 더 강한 물줄기가 생기겠죠. 그러면 다른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에 흐르던 그 물줄기가 무조건 옳다, 이게 맞다, 최악을 달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생각의 줄기를 만드는 과정이 인지적 재구조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을 다루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단지 생각을 바꾸고 싶다가 아니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원인과 우리가 원하는 건 불안을 극복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 생각의 변화가 행동으로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님도 아주 작은 것부터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두려운 상황을 점진적으로 연습하면서 실제로 민호님이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행동 실험이라고 합니다. 행동 실험을 할 때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나누어서 불안했던 상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1부터 10까지 가장 낮은 단계의 불안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불안까지 강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해서 인사하기 1단계,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기 2단계,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 10단계, 이런 식으로요. 미도님은 1단계부터 하나하나 그때의 경험을 작성하고 점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5단계에 해당하는 행동 실험이 작은 모임에서 짧은 의견을 말해보는 거였어요. 그게 꼭 긴 문장이 아니더라도 동의한다,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정도로 말이죠. 그랬더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8단계로 했던 것이 소규모 회의에서 간단한 발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긴장이 상당히 되었지만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점점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했고 실제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는 점을 몸소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민호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여전히 긴장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피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담의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동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평가에서 두려운 생각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동 실험을 하는 동안 자신이 잘한 것을 꾸준히 기록하도록 했어요. 사실 이 상담의 과정을 끝까지 해내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랬거든요. 이렇게 4개월 정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호님이 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저를 평가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들이 저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제 의견을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담 과정에서 2주밖에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발표하는 과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민호님과 같이 얘기를 했었던 건 회피하지 않는 경험으로 남긴 게 중요하겠다. 회피하게 되는 경험으로 남게 되면 다음에 다시 시도하게 될 때는 이 불안의 크기는 굉장히 커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버버버 하고 내려오더라도 피하지 않는 경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미션으로 두고 수행을 했었습니다. 행동 실험을 조금 더 빨리 하면서 노출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피하지 않고 맞닥뜨렸던 경험이 나중에 행동 실험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빛을 발했었어요. 자신감이 되기도 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을 세우거나 뭔가 시도하려고 할 때 완벽해야 된다. 내가 잘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해내지 못했거나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걸 실패라고 인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감정이라는 게 기억은 명확하지 않아도 남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 남겠죠. 그러면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더 나서기가 어렵고 도전하기가 어렵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기억은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두렵고 무서웠다.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게 될 때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하면 참석만 하면 하기만 하면 성공이라는 거. 그것에 마주하고 내가 지지 않았다는 거. 그거에 큰 의미를 둬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쭉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내가 잘해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과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목표를 피하지 않고 하는 것, 그거야 자체의 의미를 둬야 합니다. 민호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불안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불안은 애초에 없앨 수 없는 감정이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진정시키고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고요. 감정은 없앨 수 없습니다. 뇌를 꺼내서 어떤 수술을 하지 않는 한 말이죠.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가 할 것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삶은 그대로 굴러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민호님의 상담 사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웃집 블루에서는 정신적 고통과의 완전한 이별을 꿈꾸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로 쌓아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